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55%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리츠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리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방향성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6일에는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피벗에 나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세계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금리의 방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제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발표 기간마다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금리의 방향성이 여전히 이제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 리츠 시장은 또 리츠별로 보면 분위기가 크게 달랐습니다. 대형 리츠주를 중심으로는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또 리파이낸싱 이슈와 배당컷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도 있었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지표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서 가장 주목했던 건 이제 미국 고용지표인데요. 미국 물가와 함께 이제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크게 이제 고려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이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 지난주 여러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발표하는 기간마다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지난 4일에 이제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터 보고서라고 하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가 805만 9천 건을 기록했는데 전월에 835만 5천 건 대비 줄었고 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어서 또 5일에 발표된 미국의 민간급여 처리회사 ADP가 발표한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에 이제 15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17만 5천 개 증가를 크게 하회했고 또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러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이와 달리 7일에는 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있는데 이 비농업 부문 고용은 이제 앞서 발표했던 고용 지표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27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9만 명이었는데 이거를 크게 이제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한번 다시 고용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 이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다시 한번 이 시장 벤치마크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ECB 금리 인하 소식도 아까 전해드렸는데 사실 ECB가 지난 6일에 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2022년 7월 이후에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주요국 중에서 이제 피벗에 나선 사례로 주목을 받았는데 다만 이제 ECB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또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각각 2.3%, 2%에서 2.5%, 2.2%로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또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리츠 시장에 큰 파격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이처럼 여전히 이제 금리의 방향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제 앞서 이제 금리 방향성이 여전히 오리무중 이제 방향성을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FOMC가 더욱더 중요해졌고요. 이 연준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거의 이제 피벗을 하냐 마냐 이런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라고도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졌고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리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2개 리츠가 상승하고 8개 리츠가 하락했는데요. 특히 이제 리츠별로 보면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SK 리츠였습니다.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 한 주 내내 매일 상승세를 기록했고 한 주 동안 6.6%나 올랐는데요. 지난 3월 초에 이제 7.46% 오른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때를 제외하고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상승폭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6일에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7일 하루 동안에만 3.09%는 올랐는데요. ECB 금리 인하 이후에 유동성이 받쳐주는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K리츠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ESR 캔들스퀘어 리츠, 롯데리츠,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SK리츠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사실 SK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중순 이후로 주간 단위로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주가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20개 리츠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한 이제 ECB 금리 인하 이 점도 이제 변수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5월에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상당히 좋았고 발행 예정 금액도 2배 늘렸고 또 금리도 상당히 이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SK리츠의 경쟁력을 보여줬고 최근에 주가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또 SK리츠는 이러한 흐름을 또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또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제 상승세를 기록했기도 했고 또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외국인들의 매국 도세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고 이제 상승세가 이제로 전환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중에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하는 이런 특징도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하락폭이 가장 컸던 리츠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인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에 3.8%나 내렸습니다. 결국 배당 컷이 직격탄이 됐는데요. 지난 5일에 이제 8기 배당을 주당 86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정기 배당금이 153원이었는데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상당히 이제 주주들의 어떤 이제 원성이 자자했고요. 실제로 주가에도 반영이 됐는데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운용사인 마스턴 투자 운용이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홈페이지에 이번 대규모 배당 삭감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 자료까지 게시를 할 정도였는데요. 일단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마스턴 투자 운용 설명을 보면 임대료를 받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프랑스에 있는 오피스죠. 크리스탈 파크 오피스 리파이낸싱이 이제 2024년 7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리파이낸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여유 현금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게 됐다. 이런 설명이고요. 사업 계획 대비 이제 배당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지만 어떤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이고 자산단에서의 임대료 감소나 다른 이슈는 없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턴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충일 연휴를 쉬고 7일 장이 열리자마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주가는 하루 만에 3.13%나 빠지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신한 리츠 운용의 세 번째 상장 리츠가 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기자간담회와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요. 지난 3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주요 현안과 이제 향후 전략이 공개가 됐는데 신한 리츠 운용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상장 준비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 포인트로 제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배당 수익률 8.5% 2년 동안 확정했다 이렇게 지급하겠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이제 지금까지 리츠는 주로 5,000원을 공모가를 확정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자산가치 하락을 반영해서 이렇게 3,000원에서 3,800원 사이 공모가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낮게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반등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구조죠. 이제 이미 많이 소개됐지만 세 개의 미국의 이제 운용사가 운용하는 오픈엔드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재간접 상품인데 어쨌든 이 운용사들이 글로벌 탑 100의 상위 100위권 안에 드는 운용사고 오랜 기간 검증된 수익률을 보였고 높은 안정성을 보유하는 상품이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를 바탕으로 3일부터 5일 사이 수요 예측을 실시했고 일단 수요 예측 결과는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확정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3, 14일에 공모 청약을 실시하고 이달 말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도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3개 정도,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삼성증권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 이경자연구원이 쓴 보고서인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여전하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투자하는 펀드는 임대차는 물론이고 재무적 측면에서도 이슈가 발생한 적이 없는 우량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중평균 LTV가 30%로 버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오는 시기에 공모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 자산을 담은 기존 리츠들과 차별화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중요한데
공모가 하단인 3,000원은 2022년 기초자산 매입 시기 대비해서는 28% 할인된 수준이고 또 2023년 말 간평가 대비해서는 15% 할인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 리츠와 차별화 포인트이자 주가 변수는 빠른 리밸런싱, 환매 및 재투자죠. 재투자를 통한 주주 수익 극대화 여부이고, 즉 리츠 MC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은 이미 2개의 대표 리츠를 상장해서 운용 역량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청약의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경자 연구원은 삼성증권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리스크도 언급했어요. 금리 인하의 장기 지연 혹은 미 부동산 시장의 극단적 이벤트 발생 시 펀드 NAV 순자산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 다만 운용 역량 검증은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2개 상장 리츠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글로벌 리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와 글로벌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로컬 비즈니스라고 많이 하는 이유도 결국 로컬의 이제 경쟁력이 중요하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용사에 있는 운용사가 이제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가격이 낮은 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NAV가 상당히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공모가 낮췄는데 결국 이 리츠가 계속해서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리츠일 수 있냐, 이거는 이 신한 리츠 운용 역량이 중요한데, 결국 이제 이 리츠가 성장을 하려면 환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배당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재투자를 통해서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이 오픈엔드 펀드의 환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이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 파트라든지 그리고 코랑코 자산운용 증권 부문과 같이 이 리츠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이게 리츠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의 돈을 모아가지고 리츠에 투자하는 이 운용사 조직들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서한을 발송해서 이제 리츠들한테 좀 더 나은 이제 운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4월 달에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 부문이 19개 리츠에 대해서 주주서한을 발송했죠. 그러면서 이해상충 이슈 해소라든지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 자산운용 정보 제공, 그리고 적극적인 IR 활동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코랑코 자산운용 증권 부문도 최근에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11개 리츠에 주주서한을 발송했고 구체적인 성장 방향과 장기 플랜, 주주이익 최우선, 그리고 배당 안정성 확보 등을 공통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이 외에도 개별 리츠별로도 요청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지스와 달리 코랑코는 개별 리츠의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을 꼭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리츠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달라, 이런 요청이기 때문에 리츠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ESR 캔달스퀘어 리츠 소식인데요. 신규 자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SPI 통해서 한번 전해드렸는데 지금 로지포트 2000이라고 DWS 자산운용 독일계 자산운용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 자산을 신규 자산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입찰을 실시했는데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우협으로 선정이 됐고, 이 로지포트 2000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하고 있는 연면적 약 43,400제곱미터 규모 물류센터인데 인수 가격은 700억 원 중후반대고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금 조달 없이 유효 자금을 활용해 인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수에 크게 이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산은 이 지금 ESR 캔달스퀘어 리츠 운영 대표죠. 배상희 대표님이 원래 이제 라살에 근무를 했었는데 라살에서 이제 직접 개발하고 이제 운용하던 자산이고, 이 자산을 뒤집어서 팔았다가 다시 이번에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인수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에서도 이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주주 총회 소집 공고를 공시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신규 자산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으로 전환사채 및 브릿지론으로 35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지금 이제 마스터니 신규 투자를 추진하는 자산은 코리빙이고요. 이것도 역시 SPI에서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 현재 이제 동서울 호텔을 인수해서 코리빙을 컨버전할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해외 자산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국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하겠다 했었고 그 중심에 이 코리빙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코리빙 첫 투자가 될 건데 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이제 배당 소식도 있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이제 최근 제5기 배당금을 주당 120원 지급한다고 지난 4일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상장을 했고 이제 미국 물류센터에 투자한 리츠이고 반기에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5기 배당금 같은 경우에 전기 대비해서 20%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배당 컷이 이뤄진 그런 이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한 알파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주주총회 소식 공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신규 자산 편입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GS건설 스초타워 이제 우협이 이미 정해졌고 이 편입을 위해서 단기 차입을 이제 8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을 이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제 당장은 이제 이렇게 단기 차입을 해서 이 자산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아마 이렇게 지금 이제 시티스퀘어라고 또 신한 알파리츠 신한 리츠 운영이 인수를 추진하는 그 자산을 같이 함께 이렇게 편입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유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